황금알농법 대표 박견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9일 오전입니다. 경북 지역에 있는 복숭아 밭에 나와 있습니다. 저 뒤로 보이는 이 복숭아는 아직 유목이 한 3년, 4년 내에 정도 자란 나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나무 주위에 뺑두로 이렇게 퇴비를 놓고 비료를 줬다. 그래서 사과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까이 비료 주는데 복숭아 이 농가에서는 약간 넓게 이렇게 주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곧이어서 복숭아 눈이 부풀어서 꽃이 피고 봄에 이제 열매를 생육해서 우리가 수확해야 되는데, 이 가원에서 비료를 충분히 줬더라면 우리가 이 나무의 형태가 정확하게 자라 있는데, 봄에 목면 시비, 연면 시비 이 형태가 부족하면 꽃눈의 이 기형으로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대한 부분을 상세히 보면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숭아나 이런 과수들이 비료 주는 시기가 퇴비는 일찍 줘서 염기를 빼는 게 좋다. 그러나 비료는 새순이 나오기 한 20일 전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한 달 전에 줘도 뭐 큰 관계는 없는데, 이 땅 같은 경우에는 옆에 내가가 돼 가지고 여기는 사질 땅이기 때문에 유실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땅에는 너무 빨리 주는 것도 좋지 않다. 그리고 이런 땅에는 자주 비료를 줘야 되지, 자주 비료 안 주면 식물이 장애가 많습니다. 복숭아에 자두, 매실 이런 것들이 봄에 잎이 빵꾸는 세균성 구멍병, 청곰병, 그거는 비료가 부족해서 봄순이 자랄 때는 여백이 많이 맺습니다. 여백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잎에 묻어 있으면 거기서 균이 발생해서 활성화돼서 그거 먹어버리면 구멍이 뽕뽕 나는 거죠. 세균성 구멍병. 그거는 황금알농법에서는 약을 안 치도 연면시비를 봄에 자주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료를 충분히 주면 안 생긴다는 거죠. 그 세균성 구멍병은 잎에서 맺은 여백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여백이 안 생길 정도로 우리가 연면 시비를 하고 비료를 충분히 주면 없다. 그리고 우리가 과일이 이제 어릴 때는 설탕 농도를 조절해야 됩니다. 우리가 3kg보다 조금 더 써도 됩니다. 물 500에 5kg 쓰면 좀 너무 짠다거리고, 그래서 한 3.5kg는 약 3.5kg 정도까지 올려도 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세균성 구멍병이 더 적게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꽃 피기 20일 전에, 봄순이 나기 20일 전에 목면 시비, 물 500에 골드 그린 2리터에 설탕 5kg 2 내지 한 3회 정도 이렇게 해주면 좋다. 그리고 이제 잎이 나오면 연면 시비, 물 500에 1.5리터에 설탕 3kg. 그리고 봄 꽃이 피었을 때 냉해가 온다 그럴 때는 설탕을 5kg까지 이어도 됩니다. 1.5리터에 5kg. 5kg를 이으면 벌이 다리가 꽃에 달라붙어 잘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과실인 꼭 꽃이 피었을 때 연면시비 꼭 해주라. 그래야만 잿빛 곰팡이라든지 과신 곰팡이가 작게 발생합니다. 그 과신 곰팡이는 잎에서 나온 여백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균을 일으켜서 어릴 때 들어간 게 과신 곰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작물이든지 꽃 폈을 때 우리가 골드그린이나 골드 칼라를 살포해서 설탕을 썼다고 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속적으로 착과하는 도마도, 왕도마도 큰 거, 완숙도마도나 피망이라든지 일부 종에서는 계속 꽃이 필 때 그 설탕이 들어가서 장애가 있기 때문에 종에 따라서는 설탕을 쓰는 방법 각각 달리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숭아는 목면 시비, 그 다음에 다음 보면 연면 시비 이렇게 진행해야만이, 초기에 연면 시비를 자주 해야만이 여름에 도장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잎이 두꺼워서 빨리 내려가는 관을 확보하면 새순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도장지가 발생 안 하고 과일이 크다. 대과를 만들고 세포량을 늘리는 기간은 짧습니다. 봄에 잎이 두꺼워져서 그 잎에서 잎 두께가 꽃 피고 열매 세포량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목면시비, 연면시비는 아주 중요하다.
그래 봄에 일찍 잎이 두꾸고 뿌리를 빨리 뻗쳐야 된다. 잎이 두꾸면 뿌리 발달을 한다. 그래서 그때 비료를 흡수된다. 그때 이씨값이 봄에는 2.5, 여름에 1.8 이하 이렇게 되겠습니다. 봄에는 2.5 이상이 된다고 큰 해는 없습니다. 일찍에는. 그러나 여름에는 1.5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복숭아는 수확기가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빠른 거는 수확 때가 가까워지면 그린 한번 칼라 한번 그 설탕은 털 복숭은 설탕이 구슬할 만할 때까지 쓰고 그 이상은 설탕을 쓰지 말거나 물 500g 내로 낮춰라. 그리고 천도 복숭, 뺀질이 복숭이나 이런 종에서는 설탕을 써도 큰 해가 없으나 그것도 더 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탁구공보다 조금 작을 때 정도에서 설탕을 멈춰야 된다. 그 설탕이 농축이 되면 또 장에 또 양이 되기 때문에 과실이 커가면 설탕 양을 낮춰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숭아가 갑자기 그 썩어버리거나 봉지 싸는데 꼭지에 상하는 것들은 비료가 부족해서 여백이 들어갔다. 여백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에 의해서 인 겁니다. 부패병. 여백이 복숭아, 털복숭아 과피에 털에 여백이 묻어 있으면 거기서 곰팡이 피가 복숭아를 가야 한다. 그리고 탄저병 또한 발생해서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복숭아 털에 물이 있는 곳에 털 사이를 베겨 가지고 최근 들어서 경산 지역에 우리 그 복숭아에 대극천 탄저병이 많이 유발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극천이 복숭아 털이 짧다는 거죠. 털이 짧으니까 빗물이 복숭아 과실하고 같이 표면에 묻어버리고 또 복숭아 천도 복숭도 그 경산 지역에 최근 들어 많이 발생합니다. 그 말은 고온이 빨리 돼서 그 지온이 올라간 상태에서 비가 오락가락 안개가 꼈을 때 나르는 게 탄저병균과 그 다음에 탄저병, 녹병, 그 다음에 원성낙엽병, 둥구무늬 낙엽병. 요 둥구무늬 낙엽병은 기공으로 들어가고 탄저병은 위에서 앉아서 뚫고 들어갑니다. 동작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작균과 비동작균은 거의 대다수 여백에서 맺으나 안개 낄 때 발생하는 탄저병균은 안개 끼고 난 다음에 최대한 빨리 약을 방제를 해야만이 잡을 수 있는데 우리가 비가 오고 난 다음에 SS기 밭에 못 들어가니까 약을 안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많이 발생합니다. 비가 와다가 그치면 그 중앙이라도 빠른 시간에 우리가 그 약을 방제해야 되는데 그게 비가 계속 내리다 멈춘 건 탄저병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탄저병 포자가 못 날라요. 지온이 식어버리면. 그 온도가 뜨뜻한 상태에서 비가 오락가락 할 때 이때 발생하는 게 안개가 피어나면서 온도 지온이 20도 이상 30도 미만 요때에 발생하는 게 탄저병 포자입니다. 그래서 비 오고 난 뒤에 최대한 빨리 방제해라. 그리고 지금 봄에 그 봄순을 통통하게 키워야만이 이 복숭아가 크고 대과가 되고 도장지가 적게 한다. 그럼 이 나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를 보면 이래 몸통에 수지병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수지병이 발생한다. 수지병이 발생하는 주 원인은 여백에서 발생합니다. 이렇게 여백에서 발생한다. 그 수지병으로 나무가 많이 죽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런 그 수지 현상 이렇게 보면 일어나는 것들이 전년도에 요 가지에서 물방울이 떨어져서 그렇다 이게 여백. 그리고 겨울에 동해가 탈수에서도 일부 일어나긴 하나 동해 탈수보다는 여백에서 생긴 게 많습니다. 그럼 복숭아는 수확 이후에 우리는 연면십이랑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들은 수확 이후에는 비료를 더 주면 나무가 더 많이 자라고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연면십이에 골드그린 칼라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단풍 들이게 쓰지 그때는 우리가
살균제나 아니면 살충제를 혼합해서 물 500에 설탕을 5kg 여가 살포해 보면 수확 이후에는 잎이 시커멓게 돌덩이처럼 야물어지면 여백이 안 나옵니다. 그럼 수지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복숭아 수지병. 그래서 복숭아 수지병을 막는 방법은 우리가 요런 부위에 그 여백이 잘 많이 뭉쳐요. 그리고 타고 내려가다가 요런 자리, 여백이 묻은 자리, 이런 자리에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지병은 도장지가 하나 서 있으면 그 아래 여백이 떨어져서 나뭇가지가 죽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숭아 수지병을 수확 이후에 막으려면 우리는 비료를 더 줘서 이식값 올려서 여백을 안 맺게 하면 나무가 성장이 많다. 나무가 성장이.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성장을 안 시키고 우리는 수지병을 막는 방법은 물 500에 설탕 5kg를 쓰면 이거는 잎이 두껍고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여백을 안 맺는 거죠. 여백을 안 맺게 만들어야만이 수지병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과실이 없는 상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유목 같은 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설탕을 써버리면 성장을 못 합니다. 좀 성장이 둔해지겠죠. 마디가 절간이 짧아지고. 그래서 어린 나무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그 방제 작업을 계속 해주고 그 다음에 설탕을 주기적으로 한 3kg 써줘야 되는데 성목일 경우에 조생종 빨리 수확하고 나면 여름 생육 기간에 발생하는 수지병, 여백 이 부분, 그리고 우리가 가을에 이제 단풍 들이기 때는 물 500에 그 골드 칼라 2리터에 설탕 3kg를 써서 그리고 염화가를 써서 단풍을 들이기 좋다. 그래야만이 겨울을 잘 날 수 있는 나무가 된다. 체내 전향량 확보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죠. 그래서 생육에 필요한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으나 여기 현장에서는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다 드릴 수 없다. 그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을법 대표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